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승전보에 다들 환호를 하고 계실 텐데요. 월드컵 체코전에서 2대1로 우리 대표팀이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열기가 우리 주식시장에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종전 기대감이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코스피는 8%대, 코스닥은 현재 4%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역시 축구는 역전승이죠. 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지금 2대1로 역전승을 했는데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 사실 제가 고백을 좀 하자면 얼핏 이 핸드폰으로 축구 보다가 네. 손흥민 선수가 교체가 돼가지고 네. 감독이 미쳤다고 거의 쌍욕을 하고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교체된 오현규 선수가 바로 그냥 역전골을 맞아요. 넣더라고요. 네.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 축구도 지금 각본 없는 드라마로 승리를 했고요. 주식시장도 진짜 어저께 개장 초반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저께 코스피 지수 오전장의 저점이 7,4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8,40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루 만에 지금 1,000포인트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어저께 920포인트까지 주저앉았었거든요. 개장 초반에. 근데 지금 1040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하루 만에 120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시장 다 어제장 저점 대비하면은 10%가 넘는 지금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어제 옵션 만기일 효과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립 서비스를 강하게 조금 날려주면서 네.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반가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 주제는 역대급 타코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역대급 타코인 건가요? 네, 진짜 뭐 역대급의 변동성 장세. 이번 네. 일주일에 진짜 이게 마치 좀 정신병이 걸릴 것처럼 네. 뭐 폭락, 폭등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시장이어서 아마 새벽에 밤잠을 못 이루시고 미국 증시 이제 또 새벽 늦게까지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제도 새벽 2시쯤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거의 보합까지 흘러내렸었어요. 네. 그리고 반등하던 반도체도 뭔가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 밀리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장 막판에 또 대반전이 나타났던 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립서비스, 타코죠, 타코.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란을 대대적으로 또 공습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란의 서명이 너무 늦어진다 또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아파치 헬기 또 격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오늘 또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 이런 이제 엄포를 놨었는데, 사실상 미국장이 끝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제 수뇌부가 종전 MOU 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뭐 이란 쪽에서는 맞다 아니다 이런저런 말들은 좀 많습니다만, 지금 외신 쪽에서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뭐 파키스탄 언론이라든지 유럽 쪽 언론에서도 스위스에서 뭔가 이제 만나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종전 안에 MOU에 이제 서명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합의에 거의 좀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정도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 기운이 그대로 이제 우리 국내 증시로 좀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면서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을 좀 거쳤었던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거의 12%, 13% 급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뭐 1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졌고, 특히 오늘은 뭐 소부장 종목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오늘까지도 이제 시세가 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주를 할 때 항상 좀 소부장 종목들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 완전히 이제 커플링으로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측면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도 코스닥도 웬만큼 따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제는 코스닥이 4% 넘게 이제 홀로 강하게 좀 올랐었고,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4% 넘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상승폭을 따지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같이 이제 동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주 좀 긍정적인 이제 변화가 나타났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했고 유가도 좀 하락하고 있고 종전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어떤 기대감이 강하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반도체 지수의 폭등으로 양시장 모두 이틀째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전과 하이닉스가 급등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외국인도 11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럼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샷 스페셜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네. 특징주 선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특징주가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그간 또 젠슨왕이 떠나고 난 뒤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피지컬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 반전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가장 좀 상징적으로 HL 만도라는 종목을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이제 아틀라스 양산을 위해서 이 로봇 공급망에 대대적인 이제 투자를 단행한다. 젠슨왕이 왔을 때 또 새만금 쪽에 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뭐 젠슨왕이 그냥 뭐 언제든지 좋다 이런 뭐 화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제 그런 이제 계획들이 오간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젠슨왕이 떠나고 나서 거의 한 2, 3거래일 동안에 급락하던 이 피지컬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좀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이제 올라온 종목이 HL 만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보면 테슬라보다도 현대차 그룹주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중에는 양산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는 이미 자동차를 대량으로 양산하던 그런 어떤 레퍼런스가 상당히 좀 강하고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도 또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상당 부분이 지금 현대차 그룹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현대차의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던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주로 이제 다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HL 만도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뭐 한라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이제 LG전자 그리고 네이버도 폭락세가 나왔었다가 오늘 장중에 15% 넘는 이제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도 시장 투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동반해서 같이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받았다. 오전장에는 HL 만도를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투자 소식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이 또 삼성전자 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삼성전자. 사실은 삼성전자 가로 열고 소부장을 집어넣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전 닉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단기 수익은 삼전 닉스는 지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이닉스 240만 원, 삼성전자 35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소부장은 지금 다 폭등을 하면서 그냥 줄줄이 다 최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어저께 하이닉스 이제 벤더 회사들의 장비 단가 인상 요구 그러면 뭐 장비 가격만 올라가겠습니까? 주요 소재 부품 가격들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이제 폭등한 거에 따라서 같은 벤더 회사들 쪽으로도 일정 부분에 이제 단가 인상 요구가 저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단가 인상 요구가 의미 있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멀티플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뭐 2, 3배 이상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뭐 미국의 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KL 이런 기업들도 아무리 못해도 10% 후반대에서 지금 20%대 PER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익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에 대한 수주도 늘어나겠습니다만 단가 자체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높아진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 줄줄이 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재료들이 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오늘도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투신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5천억, 6천억씩 지금 장비 종목들을 다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런 흐름 제가 기관 투자자들이 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먼저 지금 담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 이제 승강제가 시행되면은
프리미어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소부장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소부장 종목들을 미리 지금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주에 배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시세, 특히 고점을 뚫고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은 높은 멀티플이 정장화될 수 있을 만한 단가 인상 그리고 이제 캐파 확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HBM 투자 확대, 소부장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어제 공략했던 KC텍이 16% 수익 중입니다. 편입하자마자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는데요. 계속해서 홀딩할까요? 네, 어제 소개해드리자마자 뭐 하루 만에 바로 16% 네. 정도 수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9만 원에 조금 모자라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약간 윗꼬리는 좀 달려 있는데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어저께 제가 코미코 상한가 가고 나서 코미코 이제 후속주로 세정 장비 만드는 뭐 CMP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 바로 KC텍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CMP 장비뿐만 아니라 CMP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슬러리 소재까지도 이제 내재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가 상승에 대한 이제 수혜 그리고 공정 미세화에 대한 이제 수혜를 동시에 이제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하면서 9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차 목표가 9만 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만 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HPSP가 37%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안에서 강한 흐름 보여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소부장 종목들을 이 시간에 네. 각 섹터별로 지금 다 찍어드리고 있어요. 네. 어제도 제가 강조했던 코미코가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지금 HPSP가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했거든요. 6월 5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사실 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 지금 상한가 안착하면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HPSP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의 이제 증착 장비 종목 원익 IPS가 지금 열심히 쫓아가지고 또 상한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HPSP가 오늘 왜 상한가를 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소부장 종목들이 각 섹터별로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부각될 때 그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 중에 아주 강력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HPSP도 HBM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HBM의 이제 적충수 고단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HBM의 단가가 내년부터 이제 막 50%씩 매년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반영이 좀 되니까 HBM도 사실 이게 적충수를 높이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무조건 쌓아 올릴 수 있다면 뭐 그게 공정이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근데 쌓아 올리면서도 칩의 두께를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이게 칩이 두꺼워져 버리면은 칩을 사실 탑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규격에 맞게 만들려면 연마라든지 깎아내는 이런 공정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정이나 코팅, CMP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정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코미코라든지 앞서 리뷰해드렸던 KC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HPSP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웨이퍼 표면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는 선단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낸드나 디램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또 파운드리 추가적인 이제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3분기 이후에 파운드리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TSMC 세계 최고의 이제 파운드리 기업 TSMC 그리고 TSMC를 추격하는 삼성전자 모두를 지금 고객사로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HPSP고 그리고 HPSP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에도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이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반도체 이슈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한가까지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특히 다른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HPSP는 그동안에 뭐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또 블록딜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5만 원, 6만 원 요 밴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은 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이제 뚫어내면서 새로운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지금 일주일여 만에 거의 40%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이 저는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85,0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목표가를 좀 대폭 상향을 해서 85,000원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8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AD테크놀로지가 3거래일 만에 18% 수익 중입니다. 바닥권에서 편입한 이후 연일 고개를 들고 반등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이게 뭐 소부장 종목들이 천정을 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네. AD테크놀로지도 지금 소개해드린 지 한 2, 3일 만에 벌써 한 2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누워 있는 종목들조차도 소부장단의 이제 수급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금 숨고르기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못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를 조금 덜 받았던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순환매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지금 디자인하우스나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전후공정의 핵심적인 장비 기업들보다는 시세가 분명히 좀 약하거든요. 근데 장비 기업들이 지금 대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장비 종목들이 조금 숨고르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라든지 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D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한 사흘 만에 한 18% 정도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고 오늘도 저는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은 단기 목표가를 한 55,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놓고 트레이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 어쨌든 제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파운드리 쪽 이슈가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디램, 낸드 가격 올라가고 또 HBM도 제가 한참 떠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시장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삼성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차별화시킬 수 있을 만한 또 뭔가를 이제 좀 하드를 좀 던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TSMC 이제 용량이 지금 가득 차 있고 TSMC도 물론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미국에 지금 1공장, 2공장, 특히 2공장 이제 가동이 하반기 때부터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물론 뭐 정상적인 수율을 만들기까지는 내년까지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1, 2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좀 됐을 때는 파운드리 쪽까지도 이익단에 이제 기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칩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칩들을 대신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대안은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 빼고 나면은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뭐 인텔 이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공정 능력이나 생산 캐파를 감안해 봤을 때 인텔은 아직까지는 저는 TSMC나 삼성전자의 경쟁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운드리 쪽과 이제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장비 종목들 중에서도 파운드리 이제 이슈에서 같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파운드리 이제 이슈가 강하게 이제 부각됐을 때 훨씬 좀 차별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장주는 뭐 AD테크놀로지 선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이었고요. 팹리스 기업들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불장에서는 어떤 종목 공략해 봐야 할까요? 아니,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천천히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역시 오늘 같은 날 뭐 어쨌든 또 소부장 종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 싶은 이제 종목을 하나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33만 4,000원 현재가로 한미반도체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진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주중에 진짜 CPI 지표, 뭐 PPI 지표 발표했고 어저께 또 ECB 통화정책회의 진행됐잖아요. 실제로 어제 밤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타코 트레이드 또 립 서비스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ECB가 지금 3년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던 PPI 지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지금 헤드라인 PPI가 6.5%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PPI가 나중에 이제 소비자 물가로 이제 좀 전가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이제 또 악재성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재료였는데 다 묻혔어요,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이런 악재들을 다 묻어버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일정들을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소화했고 오늘 밤에 이제 남아있는 이번 주 일정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되는 거 지금 시총은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이제 규모로 상장이 좀 되는데
이렇게 덩치가 이제 큰 종목이 상장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공모 규모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1.7조 달러 정도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 상장 기업들 시가총액 순위 7인가 8인가 될 거예요. 테슬라도 넘어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큰 대여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자금 쏠림이 나타난과 동시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를 얼마나 넘어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 제가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뜬금없이 자꾸 스페이스X 얘기를 하냐면 한미반도체가 스페이스X 지분에 5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분에 그냥 단순히 투자한다라는 관점,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 스페이스X의 지분을 한미반도체가 인수를 했을까라는 거죠. 향후에 이 스페이스X에 공급할 수 있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어떤 장비 이쪽도 이제 납품을 할 거고 특히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이 TC 본더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전자파 차폐에 있어서도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술과 우주 항공 기술이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와 함께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제 한미반도체와의 협력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TC 본더는 뭐 지금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인 점유율 1위잖아요. 경쟁 기업들이 추월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SK 하이닉스 밴드 회사들 장비 공급 단가 인상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돼야 될 장비가 뭘까요? TC 본더예요. HBM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지금 TC 본더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 인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TC 본더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가 1분기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하회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실적 부진으로 인한 이제 주가 조정은 충분히 진행이 좀 됐어요. 실적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냥 급락세가 떨어지면서 40만 원대에 있다가 2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 다시 한번 이제 이 5만 원대의 하방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1분기는 다 지나가고요. 6월 끝나고 나면 1분기가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해야 되잖아요. 1분기 때 다소 이연됐던 매출들이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기저효과가 생기겠죠.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HBM 장비주들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 아주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최고가 40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보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과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보유한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가격 라인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장비 종목들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냥 장비 종목을 두 개 할까 하다가 네. 오늘 또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에 또 주말이 지나고 나면 뭔가 또 시장의 트렌드가 또 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AI 진영의 이제 투자 심리가 강하게 회복됐다라는 전제하에 많이 급락한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29,100원 현재가로 KMW를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 먼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추세가 지난 3월 이후에 어쨌든 이 5G, 6G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또 광통신 이슈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또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도래하면 6G에 대한 이제 투자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또 주파수 경매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수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KMW도 3월 이후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추세가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상승 추세가 계속 지켜지다가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지금 무너져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그냥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이제 볼 게 아니라 시장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탈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회복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추세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가 좀 진행이 됐을 때 수주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가장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KMW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주요 이제 통신 장비와 관련된 고객사 중에 하나고 일본의 주요 기업들 뭐 AT&T 그리고 라쿠텐 그다음에 뭐 유럽의 노키아 이런 기업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망과 관련된 이제 투자 그리고 통신망과 관련된 이제 투자가 확대됐을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수주 사이클에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KM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해도 구간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신장비 탈중국 수혜주 KMW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전략 풀어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이제 큰 고비를 넘겼고 이제 다음 주에 일본 BOJ 그다음에 네. 미국의 FMC 회의 이 두 가지 일정만 또 지나가고 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고 시장이 좀 순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다음 주 또 시장 전략 자세하게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